네, 다음으로 찾아갈 곳은 G20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독일의 함부르크 역입니다. 네, G20 현장에서 문 대통령이 어떤 행보를 보이고 있는지 살펴볼 텐데요. 바로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상휘 교수,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독일 함부르크에서 이제 거의 폐막이 됐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귀국 일정이 남아 있는 상황인데 문 대통령보다 더 주목받는 행보를 보인 사람이 있으나 바로 김정숙 여사인데 오늘 사진 한 장이 소셜미디어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다른 나라 영부인들과 함께 찍은 사진인데요. 김정숙 여사가 바로 정가운데 딱 서 있어요. 그러니까 누리꾼들이 굉장히 정말 돋보인다. 역시 내조 외교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진 한 장만으로도 굉장히 반응이 뜨겁더라고요. 굉장히 적극적인 성격이 아마 보이는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의전 절차를 이야기할 때 공식적 의전이 있고 관례상 의전이 있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영부인들에 대한 의전 절차는 관례상 의전 절차에 많이 따릅니다. 물론 이건 같은 G20 같은 여러 많은 정상들이 모이는 그런 의전들은 공식적인 의전보다는 관례적 절차에 따라서 많이 거기에 답습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정상들이 직접 하는 그런 의전에는 정치적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죠. 자칫 잘못하면은. 그러나 영부인들은 서로 친교에 대한 자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 주최 측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어느 나라가 먼저 어느 나라 영부인이 이쪽에 서야 되고 어느 나라 영부인이 저쪽에 서야 되고 이런 어떤 프로토콜 자체가 정형화되어 있지는 않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김정숙 여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성격이 적극적이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친분 관계라든가 이런 어떤 성격적으로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였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저 중앙에 있다는 그 자체가. 그래도 한국 사람으로서 봤을 때에는 우리나라의 퍼스트레이디가 사진의 정중앙에 있다는 걸 보면 마음은 좀 일단 흡족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G20 정상들과의 단체 사진을 찍는데 양쪽 끝에 서 있더라고요. 그때 저도 어제 이제 나온 사진을 보고 제일 오른쪽 끝에 문 대통령이 서 있었고 제일 끄트머리에 서 있나 무슨 의미가 있나 이렇게 좀 생각해서 봤는데 보니까 나름대로 이제 의전 그 정해진 규칙이 있더라고요. 제일 가운데에 쓰는 것은 주최국 대통령이 제일 가운데 쓰고 그리고 양쪽에는 이제 전직 그다음에 다음 개최국 대통령들이 서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재임 기간 순서대로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잠시 저 사진이 공개됐을 때는 홀대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논란도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나름대로의 규칙이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런 규칙에 따라서 앞줄에 이제 대통령들이 서고 뒤에 줄에는 이제 수상들이 서고 제일 뒤에 줄에는 이제 국제기구 수장들이 서고 이런 순서로 배치가 되고 제일 앞줄에는 이제 가운데 주최국 대통령이 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대통령이 재임 기간에 따라서 이렇게 배치가 되다 보니까 지금 왼쪽도 보면요. 제일 왼쪽에 서 있는 것도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에요. 그렇군요. 마크롱 대통령도 최근에 이제 대통령이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그 마크롱 대통령 바로 옆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있네요. 1월 달에 대통령 됐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좀 이제 대통령의 당선이 가까운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문 대통령이 이제 5월 9일 날 당선이 되다 보니까 오른쪽 제일 끝에 그렇게 배치가 된 겁니다. 꼴대 한 게 아닙니다. 다자간의 외교든 아니면 양국 간 정상 외교든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죠. 뭘 다뤄야 될 것인가 아젠다에 대한 문제가 있고 그다음 중요한 것이 실질적 프로토콜입니다. 그 의전이 잘못되면 모든 것이 실패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주최 측에서는 아주 예민하게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보통 이제 국제적 의전에서 이제 5가지 원칙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첫째 이제 리스펙트 그래서 상호 배려를 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 기조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문화, 그다음에 서열을 따져야 된다. 그다음에 오른쪽은 항상 상승이다라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상호주의를 이야기하거든요. 상호주의라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내가 이번에 방문했을 때 이만큼 해줬으니까 다음에 당신들이 방문하면 이만큼 해주겠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넘치도록 하지 않는 것도 이제 관례가 되는 것이고, 근데 그 네 번째로 말씀드린 그 서열이라는 그런 부분인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이제 다자간 G20이라든가 이렇게 할 때는 대부분 모두 다가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들과 수반들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서열 자체가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것은 관례상 의전에 따라서 그 행사의 특징과 그 나라에 대한 어떤 관례 이런 것들을 따져서 이제 배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식적이라고 보기 좀 힘들어 봐야죠. 네.
지금 G20의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가 정말 일거수일투족 정말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 문 대통령이 김정숙 여사의 꽃다발을 뭐 탐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일단 이제 아마 그 네. 베를린에 오늘 이제 그 독일 공식 방문과 네. G20 회의 이번에 두 가지 일정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제 베를린에서 메르켈 그 총리와 이제 그 정상회담을 끝내고 함부르크로 이동을 하는데 이제 비행기 트랩을 내려오는데 이제 그 G20 저화면이죠. 관계자가 이제 네. 그 꽃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들고 있으니까 이거 빨리 나 줘야 되는데 왜 안 주지라고 네, 이제 손을 내밀네요. 하는 데서 이거 네. 나한테 주는 거 아닙니까라고 이제 하니까 이제 담당자가 아 이거는 저 뒤에 계신 여사님 드릴 거다 해서 이제 김정숙 여사한테 주는 장면이거든요. 원래 이제 이렇게 큰 행사 같은 경우는 보통 꽃을 2개를 준비를 합니다. 아, 2개를 그래요? 준비를 해서 이제 네. 그 대통령과 그다음에 영부인한테 이렇게 각자 주는데 이번에는 이제 아마 주최 측에서 이제 꽃을 하나만 준비를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아무래도 영부인한테 이제 주니까 또 이제 아무래도 주최 측 관계자가 좀 머쓱해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정숙 여사가 또 그 사람한테 말을 하면서 좀 그런 머쓱한 장면들을 좀 풀어주는 그런 또 에티켓도 좀 보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G20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가장 네. 특징적인 영상과 화면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가고 있는데요. 독일 내에서도 내조 외교를 활발히 펼쳤습니다. 김정숙 여사의 패션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한번 영상을 보시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왼쪽에는 한복을 입었고요. 그리고 트랩에서 내려오는 상당히 지금 세련된 스타일의 또 김정숙 여사의 모습 볼 수 있고 오른쪽에 다시 또 누빔으로 만든 코트를 입었거든요. 네. 굉장히 저런 하나의 행보가 누리꾼들이나 뭐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일으키는 것 같고 또 왼쪽에 있는 사진은 젊은 그 층들이 그 혹시 수박바 요즘에 아세요? 수박바 출시돼갖고 저런 모양으로 또 거꾸로 된 거 뒤집어 놓은 모양으로 네, 인기를 끌고 있는 그거랑 비교해서 이른바 수박바 한복 패션이다 뭐 해서 상당히 네. 화제도 됐던데 그러니까 영부인 아무래도 이제 여성이다 보니까 특히 남자인 대통령에 비해서 더 이제 패션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가는 게 뭐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옷을 입었고 그것이 또 어떤 메시지를 갖고 있고 어디서 만든 제품이냐 이런 것까지 다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 김정숙 여사는 지난번에 미국을 방문했을 때에도 그때도 이른바 전통 이 패션을 만나다 이러한 개념으로 해서 우리의 어떤 이 한복의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미국민들한테 알려주는 그런 이제 코드를 가지고 갔었고 이번에도 보면은 이 한복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코드를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수박바 한복 패션도 일단 밑에 이제 빨간색 거기에다가 위에 그 녹색이죠. 진한 녹색 옷을 이렇게 입으니까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돋보이면서 또 주목을 받았고 그 양장을 입은 부분도 상당히 그 어떤 품위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칭찬을 좀 받은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김정숙 여사의 어떤 패션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나온 평들을 본다면 굉장히 좀 호평을 받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우리 국민들이 지난 4년 동안 사실 저런 분위기를 보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좀 더 많이 화제가 되고 또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통상적으로 이제 영부인들의 패션은 두 가지 측면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측면은 실제적으로 지도자인 남편의 신념과 정치적 철학을 따라가는 그런 형태. 그다음 두 번째는 그 패션 산업입니다. 이 옷으로 인해서 확보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많이 기대를 하고 있죠. 그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는 뭐 이미 알려졌다시피 미셸 오바마가 첫 해에 27억 달러의 경제적 부대 효과를 거뒀지 않습니까? 네. 우리 김정숙 여사도 아마 저런 어떤 형태 자체가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신념과 철학 뭐 이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국가적으로 우리나라 패션 산업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세계에 또 뭐 아주 좋은 장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홍보하기 위한 것들이 아주 중요한 목표였다 이렇게 해석이 좀 됩니다. 네, 김정숙 여사의 패션만 화제가 됐던 건 아닙니다. 그 전공을 성악을 하셔서 그런지 그 음악도 굉장히 사랑하고 있다는 걸로 알려졌는데 이 첫 개인 일정으로 윤희상 작곡가의 묘를 참배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저희가 영상 준비했는데요. 보시겠습니다. 윤희상 선생님이 항상 통영을 그리워하시고 그러셨다고 그래서 일본에서 통영의 바다를 건너면서 그분의 마음이 어땠을까, 무엇을 생각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통영에 가면은 동백나무, 특히 꽃이랑 이런 것들이 참 좋았어요. 그래서 동백나무를 생각했는데 다행히 이게 검역도 통과되고 한다 해서 또 이것을 이렇게 큰 나무를 심어도 되나 뭐 하여튼 다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된다 해서 아 선생님하고 저하고 좀 뭔가 마음이 맞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심었습니다.
네, 지금 윤희상 작곡가 묘를 참배했는데 저기서 또 통영에서 직접 공수한 동백나무를 심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윤희상 작가는 뭐 잘 아시겠지만 한국이나 뭐 세계적인 작곡가 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한국에서 예전에 동백님이라고 있었습니다. 이 동백님한 게 이제 동베를린을 이제 우리나라 표현으로 동백님 간첩단 사건이 그때 터졌어요. 그러니까 박정희 시대에. 그때 사실은 이제 그 윤희상 선생이 여기에 연루가 돼서 뭐 네. 구속돼서 한 3년을 형을 살기도 하고 그 이후로는 쭉 이제 베를린에 거주를 하면서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남북 양국을 다 자신의 고향으로 쓰고 이제 그때 북한도 방문하고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국내에서는 친북 어떤 작곡가다 이런 어떤 그 굴레가 씌어 있었고 또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또 여전히 국내에서는 아직까지도 좀 찬반 논란이 좀 있습니다. 네. 특히 또 뭐 여러 가지 사건 관련해서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의문도 있고 네. 근데 사실 이제 통영이 나온 세계적인 작곡가인데 사실 통영을 못 와봤어요. 항상 매년마다 윤희상 그 음악회가 열립니다. 근데 본인은 못 와보니까 이번에 아마 김정수가 가면서 통영에 있는 동백나무를 한 그루를 이제 그 전용기에 싣고 갔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분이 고향을 계속 이제 사모하고 고향을 가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좀 대통령이 가는 것은 조금은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여러 가지 보수층이나 이런 데서 좀 논란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마 김정숙 여사가 본인이 직접 가서 거기에 식수를 하고 윤희상 작곡가를 좀 기리는 그런 행사를 가진 것 같습니다. 이번 G20 정상회담에서 김정숙 여사가 또 기뻐할 만한 행사가 하나 있었는데요. 문 대통령 내외가 독일의 메르켈 총리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콘서트에 갔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 부분은? 네, 이게 이제 세계 최고 규모의 콘서트홀로 한 높이가 한 110m. 저는 상당히 이제 음향 시설도 뭐 최고이고 설계 자체도 이제 세계적인 사람들이 설계를 한 그러한 이제 콘서트 홀인데 메르켈 총리가 이제 초대를 첫날 밤 비공식 행사로 초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김정숙 여사가 이제 경희대 음대를 졸업을 했지 않습니까? 네. 아까 윤희상 선생의 묘를 방문을 한 것도 평소 이제 음악 공부를 하면서 윤희상 선생으로부터 여러 가지 깊은 감화를 받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아마 메르켈 총리가 김정숙 여사를 이런 이 콘서트홀 음악 공연에 초대를 한 것도 결국은 김정숙 여사가 음대를 나와서 음악에 나름대로 관심이 많다는 걸 사전에 알고 그러한 부분을 좀 같이 교감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초대를 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엘브 필하모니 이 부분은 독일에서 사실 자랑할 만한 그런 그 시설이라고 볼 수가 있죠. 뭐 세계적인 건축가들이 만들었고 그 참여됐고 또 뭐 높이만 해도 110m가 되고 그 파도 모양 자체가 함부르크의 어떤 그 상징과도 맞아떨어지는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독일의 입장에서는 이것만큼 좋은 선전장이 없다고 아마 봐야 될 겁니다. 단순히 어떤 국제적인 아젠다를 협의하는 그런 회의이긴 하지만은 이런 기회에 독일의 랜드마크, 독일의 경제적 가치를 부양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홍보하지 않는 홍보할 기회가 이만큼 좋은 기회가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메르켈 총리가 이 부분을 충분히 활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저는 재밌는 포인트를 몇 가지 발견했는데 첫 번째로 그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죠. 마크롱 대통령이 문 대통령을 굉장히 지그시 바라보는 게 있더라고요. 지금 사진이 준비되어 있는데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문 대통령이 오른쪽에 이렇게 웃으면서 김정숙 여사와 있는데 마크롱 대통령이 굉장히 미소를 띠면서 지그시 바라보기도 하고요. 또 두 사람이 네. 그런데 우리는 쌍둥이 같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마크롱 같은 경우도 이번에 사실 프랑스에서 뭐 당선된 것 자체가 상당히 어떤 혁명적인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네. 의석 하나도 없는 정당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당이 어떤 그 모임을 만들어서 예전에 이제 그 대통령 시절에 이제 그 장관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본인이 단체를 만들었는데 이 단체가 지금 결국은 정당이 이번에 총선에서 그 다수당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어쩌면 시민혁명이라고 할 정도로 사실 일으켰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도 촛불혁명을 통해서 대통령 탄핵이 이루어졌고 거기에 따라서 대통령이 선출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두 사회가 공통적으로 내재되어 있던 여러 가지 국민들의 불만 이런 것들이 저런 어떤 선거혁명을 통해서 나타나서 아마 두 사람은 다 어떤 면에서 보면 선거혁명을 통해서 탄생된 대통령이나 공통점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네. 아마 그런 측면에서 어제 이제 그 음악회에 가서 서로 좀 공감대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을 쳐다봤고 아무래도 또 마크롱 같은 경우는 또 부인이 상당히 연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런 모습도 상당히 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저 장면 말고도요. 근데 한 네. 가지 장면이 더 있습니다. 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의 손을 슬며시 잡는 그런 장면도 있었거든요.
저런 직감적적인 행사를 통해서 실제로 정상들의 성격도 많이 드러나거든요. 뭐냐 그러면은 이제 뒤에 시진핑이 있고 여기 트럼프가 그걸 의식한 그런 모습으로 보여요. 네. 실제 다분하게 의식을 했다고 판단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 나는 우리는 이만큼 친하다. 네가 잘 해야 될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뭐 일반적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그런 어떤 행동이라 봐야 되는데 보통 이제 다자간에 들어가게 되면은 다자간 회담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정상, 즉 대통령과 통역 이렇게 두 사람이 들어가거든요. 두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대통령의 적극성들이 많이 표시가 납니다.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좀 적극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자리에 앉아 있기보다도 정상들을 찾아다니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이제 트럼프가 그런 경우로 봐야 되겠죠. 예전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도 다자간에 들어가게 되면은 통역사를 데리고 막 이래 다니거든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좀 앉아서 기다리는 그런 타입 이렇게 되는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저런 자리에서 예를 들어서 마크롱 같은 경우가 이렇게 지그시 쳐다본다 그러면은 오히려 그 다가가서 손을 잡아주는 그런 행동 뭐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좀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네, 지금 영상을 다시 한 번만 확인해 볼까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진짜 좀 저는 되게 안 어울리는 조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굉장히 친숙한 모습을 여러 공식석상에서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 손을 잡습니다. 네. 손을 잡고 다른 쪽 흔들고요. 손으로 톡톡톡 칩니다. 그리고 뒤로 돌아보죠. 그렇죠. 뒤를 돌아오는 굉장히 이제 의식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네. 지금의 국제 정세와도 뭔가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그 트럼프가 보면요. 네. 이 행동 하나하나가 굉장히 좀 그 정치적 성향이 많이 묻어나 있어요. 지난번 그 나토를 갔을 때도 네. 보면은 주변에 본인이 나갈 때 막 옆에 사람 해치고 나가서 본인이 바로 중앙에 서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중심이라는 걸 강조를 했고 어제 저런 행동도 보면 결국 바로 시진핑을 보란 듯이 하는 행동이거든요. 결국 이제 나와 문 대통령은 정말 강구하다, 친구다, 친하다 저런 면들을 강조해 주면서 바로 뒤에 있는 시진핑한테 보라는 것이고 이번 회담을 통해 사실은 한미일이 어떤 강구한 삼각 동맹이 다시 한번 구축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또 중국과 러시아가 어떤 면에서 또 한편이 된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한테 계속 지금 압박을 넣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문 대통령 손을 잡으면서 시진핑한테 자, 우리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알아서 하는 거 알지? 뭐 이런 식으로 좀 보여준 그런 행동 같습니다. 지난주에 미국 워싱턴에서 열렸던 네.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파란색, 푸른색 그 넥타이를 맸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한데 이번 독일에서는 빨간색 넥타이로 맞춘 듯이 저렇게 맸습니다. 저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조금 아까 그 악수하면서 이렇게 손 두드려주는 그런 모습과 이제 오버랩이 되면서 네. 그 한미 정상회담 때 마치 두 대통령들이 사전에 약속이나 한 듯이 똑같은 파란색 넥타이를 맺고 이번에는 또 빨간색 넥타이를 똑같이 냈단 말이에요. 그 한미일 정상 3명이서 같이 나란히 서가지고 찍은 사진 보면 아베 총리만 파란색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같은 빨간색. 그래서 이것이 뭐 사전에 그 맞춤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겠지만은 어쨌든 현재의 국면에서 한국과 미국이 그 시진핑 주석이 북한과 우리는 혈맹 관계다라고 얘기를 한 것처럼 한국과 미국은 그 혈맹을 넘어서는 그야말로 그 가족 같은 관계다. 뭐 이런 것을 이제 계속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또 의도적으로 자꾸 국제 무대에서 이렇게 연출을 함으로써 중국을 압박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를 계속 지금 노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정상간의 드레스 코드는 사전 협의를 합니다. 사전 협의를 하나요? 충분히 합니다. 네. 그 예의상으로도 물어봐야 되는 것이고요. 네. 거기에 다치 결례되면 정치적으로 메시지가 왜곡되기 때문에 드레스 코드를 할 때는 항상 양쪽의 부속실, 그러니까 양쪽의 측근들끼리 통화를 해서 어떤 옷을 입고 여기 맞춘다 이런 어떤 가닥을 잡는데 네. 저는 이제 빨간 넥타이라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빨간색 자체가 뭐 열정, 사랑 이런 것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만은 다른 의미로 경고라든가 금지라든가 이런 긴박성 이런 것들을 또 의미하게 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뭐냐 그러면은 출국할 때도 문재인 대통령이 붉은색 넥타이를 메고 갔단 말이죠. 이 자체는 출국 당시 전날에 북한의 그 ICBM 발사 이런 부분에 있어서 레드라인이 거론되고 막 이랬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북한의 핵 문제에 있어서 미국과 한미 공조관계를 철저히 하게 되겠다. 어떤 레드라인을 의식시키는 그것을 시사시키는 그런 어떤 면에서 붉은색 넥타이를 했다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